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어옵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 한국팀 거주동에 걸린 현수막 문구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이 이를 두고 반일 상징 메시지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현수막의 메시지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을 한 때 선조에게 올린 장기에 상류 12 순신불사, 제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매체 도쿄스포츠는 반일 상징을 꺼내들고 일본과 당시 조선 사이의 전쟁에 관련한 말을 선수촌에 건 것은 큰 파문을 부를 것 같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순신 장군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맞선 반일 영웅으로 한국에서 신격화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일본에서는 현수막이 정치적 메시지라면서 한국팀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자 국내 네티즌들은 적반하장이라며 분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누가 보면 임진년에 조선이 일본을 대대적으로 침공해서 여성은 성노예로 삼고 남성은 채광노예로 삼은 줄 알겠다. 일본에서 이순신 장군 말씀 패러디 센스 굿, 문구 정한 사람 상여금 줘라 센스 오지네. 이런 거 보면 도쿄에다 태극기 꽂는 거 말곤 양국관계 개선 방안이 없어 보여. 이미 갔으니 건강하게만 돌아오세요. 국내 네티즌들이 이 문구를 놓고서 딴지를 거는 일본에게 분노하면서도 통쾌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스가 총리를 만든 주역이라 불리는 니카이 간 사장이 문 대통령이 올림픽 때 꼭 와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요구를 주도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성과를 따지지 말고 문 대통령이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면 오히려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요구가 계속되는 데는 전세계 정상과 주요 인사들이 도쿄올림픽에 안 오겠다고 선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16일 그동안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에게 말했던 유엔 구테우스 사무총장도 불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로 다음에 올림픽을 치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회에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불참하는 이유는 코로나에 대한 위험 때문인 것도 있지만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쿄올림픽에 세계 정상들이 안 옴에도 급하게 참석을 예고한 거물급 특사가 나왔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23일에 맞춰 제7호 태풍이 비와 바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기상청이 일제히 도쿄올림픽에 맞춰 이 태풍이 일본 열도를 강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네티즌들은 재밌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대급 전설의 개막식 될 듯, 귀한 신분이 어찌 저리 누추한 곳에, 무관중 유태풍 올림픽, 드디어 국빈 방문이 성사되는군요. 마크롱 태풍이 몰아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나라 정상 아무도 안 와. 나머지 두 분은 언제 오시나요? 그분들 성함은 지진거 하산입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에 맞춰 영국에서 일본을 겨냥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얼마 전 영국 영화제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 카를로스 곤 마지막 비행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카를로스 곤은 일본에 구금되었을 때 시계와 컴퓨터 등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었고 1년 넘게 구금되고 부인과 만나지도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재판은 기약이 없고 판결도 유죄로 맞추면 15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게 될 것 같아서 탈출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 영화가 유럽이나 중동으로 개봉되면 일본의 실체가 까발라지며 크게 이미지가 실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유네스코가 군함도 역사 왜곡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개봉하게 되면 도쿄올림픽을 치르는 일본에 대한 인식은 최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쿄올림픽은 최악의 상황임에도 한국올림픽 대표팀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인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선수들에게 먹이겠다고 하자 이번 대회를 앞두고 대한체육회는 선수촌 인근 헨나호텔을 통째로 빌려 한국 선수단 급식센터를 차렸습니다. 육류는 일본산이 아닌 호주와 뉴질랜드산을 구입하고 채소와 생선을 비롯해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재료는 모두 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체육회 관계자는 16일 방사능 세슘 측정기도 준비해 조리 과정에서 식재재에 농축된 방사능의 양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25개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사전 수요조사에서 도시락 배달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대회기간 수요량은 8,500끼니로 하루로 치면 420끼니에 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온라인 홍보관인 팀 코리아 하우스를 열어 선수단을 응원하고 한국 문화를 홍보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도쿄의 영토 주권 전시관을 만들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외국 관객들이 와서 이를 보고 큰 홍보 효과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해외 관람객 입국을 받지 않으면서 완전히 무산되었는데 한국은 온라인상에서 이 같은 역할을 할 전시관을 만든 것입니다. 팀코리아 안뜰에는 대한민국을 빛낸 주요 올림픽 영웅들을 전시하고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와 2024년 동계청소년 올림픽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문화구역에는 한옥, 한복, 전통의례 등 아름다운 한국 전통문화와 더불어 K-팝 등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전시하고 한국여행구역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한국관광백선, 관광거점도시 등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올림픽 선수단을 응원하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전초기지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도쿄신문은 도쿄 확진자가 도쿄올림픽 폐막 직후에는 하루 평균 2,406명에 달할 것이라면서 올림픽 중단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선수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경기 시작 6시간 전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만 받으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당초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선수에게 최대 6일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하도록 정한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이런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스가 총리에게 감염 상황이 개선되면 유관중 개최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바흐 IOC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 맡고 있는 최악의 상황은 애초부터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선수단이 선수촌에 내건 문구를 문제 삼자 최근 커뮤니티에 도는 글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순신 열투척으로 일본군 133척 격파는 거짓이란 제목으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탄 대장선 한 척으로 다 때려잡아 이길 것 같으니 나머지 배들이 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12척으로 일본군 133척을 격파한 것이 아니라 한 척으로 133척을 격파한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이러니 일본에서 이순신 장군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최근 이순신 장군의 실제 얼굴이 복원되었는데 인자함과 덕이 어려있는 얼굴이 아닌 최강무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얼굴을 본 한 국내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멋지다. 내가 왜구라도 지렸다. 이상 쓸멍했습니다.